요양원 복도 한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원장은 소리쳤다. 죽든 말든 신경 끄라고 했잖아. 쓸모없는 노인 주제. 노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철문 바깥에서 한 여자의 절규가 터졌다. 문 열어.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직원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 기록에 없어요. 그 순간 요양원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검은 정장들이 늘어서고 태극 마크 배지의 빛이 번쩍였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여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짓눌러 말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요양원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챕터 잊혀진 이름.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골목 끝 회색빛 시멘트 건물 하나가 비좁게 서 있습니다. 간판에는 행복실버센터라고 쓰여 있지만 페인트는 벗겨지고 글씨는 흐릿합니다. 이곳은 요양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출입문을 열면 습한 공기와 함께 곰팡내가 코를 찌릅니다. 복도 끝에서는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은 희미하게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3층 구석방 4인실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붙은 방 안은 더욱 어둡습니다. 침대 4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고 그 사이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입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졌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정혜성이 누워 있습니다. 78살 깡마른 몸에 흰 머리카락이 성성합니다. 손은 떨리고 눈빛은 흐릿합니다. 정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유나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옵니다. 1층 거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약속했습니다. 정혜성은 그 소리를 듣고 작게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정혜성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 가슴에 태극 훈장을 달고 경례를 받던 순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욕설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양원 원장 오태수입니다. 50대 중반, 배가 불룩 나온 체격에 얼굴은 항상 붉습니다. 오태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소리칩니다. 정혜성, 정신 똑바로 차려. 밥 시간 지났어. 정혜성은 몸을 떨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태수는 걸레를 집어 던지며 계속 소리칩니다. 치매 환자가 멀지 새끼 찾고 난리야. 여기가 호텔인 줄 아나? 같은 방에 누워있던 최은정이 조용히 몸을 일으킵니다. 75살 작은 체구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최은정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원장님, 좀 살살하세요. 사람이잖아요. 오태수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사람? 여기 있는 것들은 돈 안 되는 짐덩이야. 보호자도 안 오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여기서 썩고 있는 거지. 오태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에게 또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베갯잎 속을 더듬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혜성이 서 있습니다.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슴에는 태극 훈장이 빛나고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입니다. 정혜성은 사진을 바라보며 흐릿한 눈빛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라가 필요할 땐 부르더니 끝나면 가만히 버리지. 최은정이 침대에서 내려와 정혜성 곁으로 다가옵니다. 최은정은 정혜성의 손을 잡아줍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입니다. 혜성 씨, 괜찮아요. 딸분이 꼭 오실 거예요. 정혜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유나는 바쁜 아이야. 나 같은 늙은이 생각할 시간도 없을 거야. 내가 버렸으니까. 최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더욱 쌀쌀하게 만듭니다. 정혜성은 다시 사진을 베갯잎 속에 넣고 몸을 웅크립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복도에서는 다른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는 배고프다고 중얼거리고 누군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1층 사무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집니다.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혜성은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는 옛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작전 수행 중이던 젊은 날들, 총알이 빗발치던 밤, 동료들과 함께 국경을 넘던 순간,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 받았던 훈장.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신원이 삭제되고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가족까지 위협받게 되자 정혜성은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딸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혜성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이곳 요양원에 들어왔고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이 쟁반을 던지듯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갑니다. 식은 밥과 국물도 없는 반찬 몇 개. 정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은정이 물을 따라줍니다. 천천히 드세요. 혜성 씨. 정혜성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은 최은정 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방 안은 어둡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정혜성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 유나도 저 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유나야, 아빠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정혜성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스러집니다. 요양원은 다시 고요합니다. 잊혀진 영웅은 오늘도 혼자 밤을 견뎌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은 여전히 고요하고 음침합니다. 정혜성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봅니다. 최은정이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가끔 정혜성을 돌아봅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요양원 앞이 소란스러워집니다. 1층 거실에 있던 직원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웅성거립니다. 저거 뭐야? 저런 차는 처음 보는데?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요양원 앞에 멈춰 섭니다. 차 옆면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4명의 남성은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한 명의 여성은 단정한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에는 태극 마크 배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박 간호사가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갑니다. 원장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오태수는 술을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야, 저 사람들. 기자야? 조사팀이야? 오태수는 불안한 듯 이마에 땀을 흘립니다. 최근 요양원 비리 관련 제보가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태수는 직원들에게 소리칩니다. 문 닫아. 들어오지 말라고 해. 면회 시간 끝났다고 해. 직원들이 서둘러 현관문을 잠그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단호한 표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면회 업무로 왔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오태수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옵니다. 무슨 대통령 비서실이요? 여긴 그런 거창한 곳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요양원이에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여성이 들어섭니다. 정윤아입니다. 40살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가슴에 태극 마크 배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입니다. 유나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요양원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벽지, 곰팡내 나는 공기, 복도 끝에서 신음하는 노인들. 유나의 눈빛이 더욱 굳어집니다. 유나는 오태수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합니다. 정혜성 어르신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오태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정혜성? 누구? 아, 3층에 있는 치매 환자요? 박 간호사가 비웃으며 끼어듭니다. 여긴 버려진 노인들만 있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죠. 누구 찾는 척 쇼하지 말고 그냥 가주세요. 유나는 박 간호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차가운 눈빛입니다. 박 간호사는 그 시선에 주눅이 들어 뒤로 물러납니다. 유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합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요양원 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오태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습니다. 아버지, 우습군요. 정혜성은 가족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요. 기록에도 없다고요. 유나는 감정에 동요 없이 대답합니다. 기록이 없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뵙겠습니다. 오태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신분증이라도 보여주시죠. 누군지 확인해야 하니까. 유나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윤아. 오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직원들도 숨을 죽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진짜? 유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계단을 향해 걸어갑니다. 양복 입은 남성들이 유나를 따라갑니다. 오태수는 당황하며 뒤따라갑니다. 3층 복도는 어둡고 좁습니다. 유나는 사인실 문 앞에 멈춰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습합니다. 4개의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고 창가 침대에 정혜성이 누워 있습니다. 정혜성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뜹니다. 문이 열린 소리에 놀란 듯 몸을 움찔합니다. 유나는 천천히 정혜성에게 다가갑니다. 정혜성은 흐릿한 눈으로 유나를 바라봅니다. 낯선 여성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합니다. 정혜성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누구시죠? 유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유나예요. 정혜성의 눈이 커집니다.
몸이 떨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정혜성은 침대 모서리를 잡고 애를 씁니다. 유나, 우리 유나. 정혜성은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미끄러집니다. 유나가 재빨리 정혜성을 붙잡습니다. 정혜성을 품에 안습니다. 정혜성은 유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유나야, 정말 유나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유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모시러 왔어요. 최은정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지켜봅니다. 눈가가 젖어 있습니다. 오태수는 문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 간호사도 당황한 얼굴로 원장을 쳐다봅니다. 유나는 정혜성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정혜성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모시고 갈게요.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유나는 정혜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유나는 문 밖에 오태수를 향해 돌아섭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설의 모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오태수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집니다. 3챕터.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야요. 유나는 오태수를 따라 1층 상담실로 내려갑니다. 비서실 직원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담실은 좁고 답답합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구석에는 술병이 놓여 있습니다. 오태수는 책상에 앉으며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비서실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혜성 어르신은 여기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온 적이 없어요. 유나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대답합니다. 제가 찾지 못한 건 아버지의 기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태수는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기록 삭제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서류 보세요. 정혜성, 연고자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전부입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에는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정혜성 장군은 1970년대 비공개 군 특임작전의 생존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신원이 삭제되었고 모든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오태수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문입니다. 정혜성의 이름과 함께 기밀 해제 승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오태수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국방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입니다. 박 간호사가 옆에서 끼어듭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버려져 있었어요? 진짜 영웅이면 나라에서 모셨겠죠. 유나는 박 간호사를 차갑게 쳐다봅니다. 박 간호사는 입을 다뭅니다. 오태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치죠. 그런데 왜 가족이 버렸습니까? 당신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서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이런 곳에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지키려 했던 겁니다. 오태수는 코웃음을 칩니다. 지킨다고 버렸다? 웃기는 소리 마세요. 유나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작전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가족이 위험에 처합니다. 적국의 보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오태수는 팔짱을 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딸을 버리고 혼자 여기서 썩고 있었다는 건데요. 유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을 탁 칩니다. 서류들이 흩날립니다. 아버지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나라가 잊었을 뿐입니다. 상담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비서실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입니다. 오태수는 뒤로 물러나며 말합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고함치지 마시고요.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합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유나는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여기 국방부 기록이 있습니다. 정혜성 장군은 적진에서 아군 32명을 구출했습니다. 혼자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 동료들을 구했습니다. 그 공으로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오태수는 서류를 빼앗아 봅니다.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젊은 정혜성이 훈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태수는 당황하며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은 치매 환자잖아요. 돈도 못 내고 보호자도 없고. 유나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대했습니까? 오태수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학대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 주고 재우고 씻겨주고. 유나는 손가락으로 상담실 창문을 가리킵니다. 저 복도를 보세요. 노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식사도 형편없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박 간호사가 변명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부 지원금이 적어서 어쩔 수 없어요. 유나는 비서실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직원이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줍니다. 오태수의 통장 내역입니다. 수천만 원이 입출금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부 지원금이 매달 들어오는데 왜 노인들에게 쓰지 않았습니까? 오태수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건 운영비입니다. 건물 유지비, 인건비. 유나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횡령입니다.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오태수는 벌떡 일어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립니다. 정혜성이 최은정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옵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다리로 걸어와 유나 앞에 섭니다. 유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유나는 정혜성을 부축하며 의자에 앉힙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혜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너를 버렸어. 아빠가 나쁜 아빠야. 유나는 정혜성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혜성은 유나를 바라보며 흐느낍니다. 유나도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습니다. 오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냉소합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지금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밀린 비용이 있는데요. 유나는 정혜성을 아는 채로 오태수를 쳐다봅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오늘부로 감사조사팀이 이 시설에 들어옵니다. 모든 비리와 학대 기록이 밝혀질 겁니다. 오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4챕터 협박과 회유히읗. 상담실을 나온 유나는 정혜성을 부축하며 3층으로 올라갑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뒤따릅니다. 정혜성은 유나의 팔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릅니다. 숨이 가쁩니다. 천천히 가세요, 아버지.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사인실에 도착해 정혜성을 침대에 눕힙니다.
최은정이 물을 따라줍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유나는 최은정에게 인사합니다. 최은정은 유나의 손을 꼭 잡습니다. 혜성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분이에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혜성은 침대에 누워 유나를 바라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유나야, 정말 내가 맞니? 꿈은 아니지? 유나는 정혜성의 손을 잡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정혜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유나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유나는 비서실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아버지를 모실 준비를 하세요. 오늘 안에 이곳을 떠날 겁니다. 직원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유나는 복도로 나옵니다. 요양원 곳곳을 둘러봅니다. 벽은 금이 가 있고 화장실은 악취가 납니다. 다른 방을 들여다봅니다. 노인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침대에서 신음하고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이 모든 것이 오태수 때문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박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실장님, 원장님이 잠깐 뵙자고 합니다. 2층 원장실로 오시래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2층 원장실은 상담실보다 훨씬 넓고 깨끗합니다. 가죽 소파에 큰 책상, 벽에는 골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오태수는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태수는 담배를 끕니다. 앉으세요, 실장님. 유나는 앉지 않고 섭니다.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오태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좀 이야기합시다. 오태수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유나 실장님, 보육원 출신이시더군요. 유나의 얼굴이 굳습니다. 오태수는 계속 말합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가셨으니 대단하십니다. 유나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오태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우리가 모를 줄 아십니까? 당신이 정혜성의 진짜 딸인지 아닌지. 그냥 불쌍한 노인 하나 구하려고 쇼하는 거 아닙니까? 유나는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태수는 비웃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뭐합니까? 출신은 숨길 수 없죠. 보육원 출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우기면 누가 믿겠습니까? 유나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오태수는 계속 말합니다. 여기 언론 기자들 연락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내일 신문에 다 나갑니다. 비서실장의 거짓 신분 주장, 요양원 협박 사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참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오태수는 손을 흔듭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거래죠. 실장님도 곤란하시고 저도 곤란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정혜성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유나는 오태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대통령도 당신 편 못 들어요. 출신이 이상한 사람이 요양원에서 난리친 거라고 하면 당신 자리 보장 못합니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습니다. 오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 했다고요? 유나는 차갑게 말합니다. 협박, 명예훼손, 공무원 업무 방해. 추가하실 게 더 있습니까? 오태수는 벌떡 일어납니다.
당신 지금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까? 유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오태수는 책상을 탁 칩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럼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오태수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을 부릅니다. 박 간호사, 김 요양보호사, 당장 와. 직원들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오태수는 소리칩니다. 정혜성을 격리실로 옮겨. 지금 당장. 유나는 뒤따라 나가며 소리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멈추세요. 오태수는 유나를 막아섭니다. 여긴 제 시설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3층으로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4인실 문이 열립니다. 정혜성은 침대에서 놀라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박 간호사와 김 요양보호사가 정혜성을 붙잡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방을 옮길 겁니다. 정혜성은 저항합니다. 나라, 왜 이래? 유나, 유나. 최은정이 말립니다. 이러지 마세요. 혜성 씨가 얼마나 약한데. 하지만 직원들은 듣지 않습니다. 정혜성을 억지로 끌고 갑니다. 정혜성은 발버둥 칩니다. 나 달라고. 내 딸. 딸 좀 보게 해줘. 유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태수가 막습니다. 비키세요. 유나는 오태수를 밀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오태수는 버팁니다. 당신이 나가든지 아니면 정혜성이 격리실에 있든지 선택하세요. 유나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소리칩니다.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직원들이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정혜성은 이미 1층 격리실로 끌려갑니다. 철문이 쾅 닫힙니다. 복도에는 정혜성의 절규만 울려 퍼집니다. 유나, 유나야. 아빠 좀 나가게 해줘. 유나는 계단을 내려가 격리실 앞에 섭니다. 철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유나는 문을 두들깁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꼭 꺼내드릴게요. 오태수는 뒤에서 냉소합니다. 경찰 와도 소용없어요. 여긴 제 시설이고 정혜성은 치매 환자니까요. 위험해서 격리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유나는 주먹으로 문을 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격리실 철문 뒤에서 정혜성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외침이었지만 이제는 지친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나야, 아빠 좀. 유나는 철문을 두들기며 소리칩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문 열게요. 비서실 직원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실장님,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한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10분이 너무 깁니다.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격리실은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입니다. 오태수는 복도 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박 간호사도 불안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습니다. 원장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태수는 손을 흔듭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저 여자가 포기하고 갈 거야. 하지만 오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격리실 안 정혜성은 철문을 향해 기어갑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정혜성은 철문에 손을 얹고 중얼거립니다. 유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혜성의 손이 철문에서 미끄러집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3층에서 최은정이 급히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난간을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습니다. 최은정은 유나에게 달려옵니다. 실장님, 혜성 씨가 심장이 안 좋아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유나는 최은정을 붙잡습니다. 무슨 약이요? 어디 있어요? 최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3층 침대 옆 서랍에 있어요. 작은 흰색 통. 유나는 비서실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당장 가서 가져오세요. 직원이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유나는 다시 철문을 두들깁니다. 아버지, 약 가져올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철문 안은 조용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아버지.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유나는 오태수에게 달려갑니다. 문 열어요. 지금 당장. 오태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유나는 오태수의 멱살을 잡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지금 문 안 열면 당신은 살인자가 됩니다. 오태수는 유나를 밀쳐냅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최은정이 유나 옆에 와서 애원합니다. 제발요. 혜성 씨는 심장병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해요. 박 간호사도 불안해집니다. 원장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어떡해요? 오태수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저 여자가 먼저 굴복할 거야. 그때 격리실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입니다. 유나는 철문에 귀를 댑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최은정이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요. 혜성 씨, 혜성 씨. 비서실 직원이 3층에서 약통을 들고 뛰어내려옵니다. 실장님, 약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철문이 잠겨 있어 약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나는 철문을 발로 찹니다. 문 열어. 제발. 아버지가 죽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철문을 두들깁니다. 아버지, 제발 대답해 주세요. 최은정도 함께 울며 철문을 두들깁니다. 혜성 씨, 정신 차려요. 복도에 있던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모여듭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입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저 안에서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오태수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 간호사가 다시 말합니다. 원장님, 진짜 문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 죽으면 저희도 다 끝나요. 오태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선뜻 문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유나는 오태수를 쳐다봅니다. 눈빛이 절박합니다. 제발요, 제 아버지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간청에 가깝습니다. 최은정도 함께 애원합니다. 원장님, 제발요. 사람 살려주세요. 오태수는 결국 철문으로 다가갑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빨리요. 유나가 재촉합니다. 오태수는 겨우 자물쇠를 엽니다. 철문이 열립니다. 격리실 안 정혜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유나는 격리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정혜성을 안아 올립니다. 정혜성의 몸은 차갑습니다. 유나는 정혜성의 뺨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아버지. 최은정이 약통을 열어 약을 꺼냅니다. 정혜성의 입에 넣으려 하지만 정혜성은 삼키지 못합니다. 물 좀 주세요. 비서실 직원이 물을 가져옵니다. 최은정은 약을 물에 녹여 정혜성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습니다.
유나는 정혜성을 꼭 안고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이제 겨우 찾았는데 제발. 정혜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유나야. 유나는 정혜성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정혜성은 희미하게 웃습니다. 자랑스럽게 잘 살았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정혜성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집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칩니다. 안 돼요.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최은정도 함께 울며 정혜성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복도는 침묵에 휩싸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오태수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댑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6챕터 진실과 성장야야. 유나는 정혜성을 안고 흔듭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정혜성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눈 뜨세요. 최은정은 정혜성의 손목에 손가락을 댑니다. 맥박을 확인합니다. 희미하지만 아직 뛰고 있습니다. 최은정은 안도하며 말합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유나는 비서실 직원에게 소리칩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직원이 대답합니다. 네,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유나는 정혜성을 격리실에서 끌어안고 나옵니다. 복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정혜성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이마를 쓰다듬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혜성은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유나를 바라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유나야. 유나는 정혜성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정혜성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유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정혜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유나도 함께 울며 정혜성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최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입니다. 최은정은 봉투를 유나에게 건넵니다. 실장님, 이걸 받으세요. 유나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이게 뭐예요? 최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혜성 씨가 늘 이걸 지켜달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제가 침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군 작전 기록입니다. 1973년 비공개 특수작전. 작전명은 검게 지워져 있지만 참가자 명단에 정혜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나는 다음 서류를 꺼냅니다. 명예훈장 수여 기록입니다. 태극 무공훈장 정혜성 장군에게 수여함. 날짜는 1974년입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젊은 정혜성이 군복을 입고 훈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당당한 표정입니다. 유나는 손이 떨립니다. 다음 서류를 펼칩니다. 대통령 친필 서명 추천서입니다. 정혜성 장군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래에는 당시 대통령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나는 서류들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유나는 정혜성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정혜성은 희미하게 웃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대신 짊어진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아버지를 잊었어요.
최은정도 눈물을 흘립니다. 혜성 씨는 늘 말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딸만 행복하면 된다고요. 유나는 서류를 꼭 쥡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오태수를 쳐다봅니다. 오태수는 복도 끝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정혜성을 최은정에게 부탁합니다. 할머니, 아버지 좀 부탁드립니다. 최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혜성의 손을 잡습니다. 유나는 오태수에게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합니다. 유나는 오태수 앞에 섭니다. 보셨죠? 이분이 누구신지. 오태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유나는 서류를 오태수 앞에 내밉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영웅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분을 쓰레기처럼 대했습니다. 오태수는 뒤로 물러납니다. 박 간호사도 함께 물러납니다. 유나는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이 시설은 전면 조사를 받을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밝혀질 겁니다. 오태수는 변명하려 합니다. 저는 그냥. 유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돈 없고 가족 없는 노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유나는 비서실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구급대원들 안내하세요.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병원에 모셔야 합니다. 직원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옵니다. 정혜성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깁니다. 유나는 정혜성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혜성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도 함께 올라옵니다. 경찰은 오태수에게 다가갑니다. 오태수 씨 맞습니까? 오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인 학대 및 시설 운영 비리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오태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박 간호사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유나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이분 외에도 공범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경찰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자 전원 조사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혜성을 들것에 태워 내려갑니다. 유나는 함께 따라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유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아무도 다시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노인들이 조용히 지켜봅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칩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박수를 칩니다. 최은정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칩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정혜성은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유나는 구급차에 올라타 정혜성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요양원이 점점 멀어집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혜성은 서울중앙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나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정혜성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렸던 40년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바빠졌습니다. 행복실버센터 비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학대당했다는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혜성이 국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공개 작전으로 신원이 삭제된 채 잊혀졌던 영웅.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윤하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정혜성 장군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겠습니다. 의장대를 보내 모셔오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복실버센터 앞은 술렁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6대가 일렬로 서 있습니다. 국가의장대입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경찰차도 3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취재 차량도 2대 보입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입니다. 오태수는 2층 원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립니다. 지난 사흘간 오태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윤하가 들어섭니다. 뒤따라 의장대 대장이 들어옵니다. 군복의 훈장이 빛납니다. 경찰도 함께 들어옵니다. 윤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전히 낡고 음침한 요양원입니다. 카메라 기자들도 들어옵니다. 생중계 준비를 합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 변두리 행복실버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국가 영웅 정혜성 장군을 모셔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윤하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의장대와 경찰이 뒤따릅니다. 2층에서 오태수와 마주칩니다. 오태수는 뒤로 물러납니다. 윤하는 오태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오태수 씨,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섭니다. 수갑을 꺼냅니다. 오태수, 노인 학대, 정부 지원금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태수는 버둥거립니다. 저 사람 누군데? 뭐라고 그깟 노인이? 이건 억울합니다. 윤하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깟 노인이 아닙니다. 정혜성 장군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 분입니다. 경찰이 오태수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오태수는 끌려 내려갑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습니다. 박 간호사도 함께 연행됩니다. 윤하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사인실 문을 엽니다. 정혜성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이 옆에서 정혜성의 옷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윤하가 다가갑니다. 정혜성은 윤하를 보며 웃습니다. 윤하야, 왔구나. 윤하는 정혜성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모시러 왔어요. 의장대 대장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경례를 합니다. 정혜성 장군님, 국가의장대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정혜성은 놀라며 의장대 대장을 바라봅니다. 의장대라니. 의장대원들이 들어옵니다. 정혜성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다리로 섭니다. 의장대원들이 양옆에서 정혜성을 받칩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요양원에 있던 노인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복도 양쪽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정혜성이 지나가자 노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혜성 씨, 잘 가세요. 영웅이세요. 정말 영웅이세요. 최은정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칩니다. 정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1층 거실에도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칩니다. 정혜성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립니다. 현관문을 나섭니다. 밖은 더욱 장관입니다. 의장대가 도열해 있습니다. 경례를 합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앞다투어 촬영합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옵니다. 장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그냥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정혜성은 유나를 바라봅니다. 유나가 정혜성의 손을 잡아줍니다. 정혜성은 다시 카메라를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딸이 저를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저를 기억해줬습니다. 정혜성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영웅을 버리지 않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환호합니다. 의장대가 다시 경례를 합니다. 정혜성도 비틀거리지만 경례로 답합니다. 의장대원들이 특수 제작된 의자를 가져옵니다. 정혜성을 조심스럽게 앉힙니다. 의자를 들어 올립니다. 마치 왕을 모시듯 정중합니다. 유나는 옆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정혜성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멈춰서서 박수를 칩니다. 정혜성은 승합차에 타기 전 요양원을 돌아봅니다. 낡고 초라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정혜성은 차에 탑니다. 유나도 함께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의장대 차량들이 호위합니다. 요양원 노인들이 손을 흔듭니다. 최은정도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듭니다. 일주일 후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가 추모식이자 영웅 서훈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대형 스크린에는 정혜성의 젊은 시절 사진이 비춥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무대 앞줄에는 퇴역 군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달았습니다. 그 뒤로는 일반 시민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도 보입니다. 무대 위 대통령이 연단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혜성 장군. 1970년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운 분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정혜성 장군은 비공개 특수작전에 참여해 아군 32명을 구출했습니다. 혼자서 적진에 침투해 동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공으로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작전 기록이 나타납니다. 흑백 사진과 문서들입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그분의 신원은 삭제되었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가족도 보호하기 위해 떨어져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감정이 복받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웅을 잊지 않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무대 옆에서 정혜성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납니다. 유나가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정혜성은 깨끗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돕니다.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퇴역 군인들도 경례를 합니다. 유나는 정혜성을 무대 중앙으로 안내합니다. 대통령이 정혜성 앞으로 다가옵니다. 보좌관이 붉은 천으로 덮인 상자를 들고 옵니다. 대통령이 천을 벗깁니다. 상자 안에는 태극장이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입니다. 대통령이 태극장을 꺼내 정혜성의 가슴에 달아줍니다. 정혜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대통령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혜성 장군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경례를 합니다. 무대 위에 모든 군인이 경례를 합니다. 관중들도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군 악대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애국가입니다. 장엄한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모두가 국기에 경례합니다. 정혜성도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합니다. 애국가가 끝나고 정혜성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유나가 휠체어를 고정시켜줍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부르면 가고 명령이 떨어지면 따르는 군인이었습니다. 정혜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임무가 끝나고 나니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지워지고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십니다. 제 딸도 저를 찾아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박수를 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정혜성은 유나를 바라봅니다. 유나가 앞으로 나와 정혜성의 손을 잡습니다. 정혜성은 유나의 손을 꼭 쥡니다. 고맙다, 유나야. 아빠를 찾아줘서 고맙다. 유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정혜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했어.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야. 유나는 정혜성을 꼭 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웁니다. 관중들도 함께 웁니다. 대통령이 다시 연단에 섭니다. 오늘부터 정부는 모든 비공개 작전 참여자들의 신원을 재확인하겠습니다. 잊혀진 영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양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혜성과 유나는 무대를 내려옵니다. 퇴역 군인들이 줄지어 정혜성에게 경례를 합니다. 정혜성도 하나하나 답례합니다. 시민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정혜성은 모든 사람과 악수를 나눕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말합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젊은이가 말합니다. 장군님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꽃다발을 건넵니다. 정혜성은 꽃을 받아 안습니다. 유나는 정혜성을 차로 안내합니다. 차에 타기 전 정혜성은 다시 한번 광장을 돌아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듭니다. 정혜성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미안하지 않다. 유나는 정혜성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혜성은 유나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유나야. 두 사람은 차에 탑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광장의 사람들이 계속 손을 흔듭니다. 스크린에는 정혜성의 메시지가 흐릅니다. 누군가는 버려졌다고 말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광장을 비춥니다. 퇴역 군인들이 경례 자세로 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듭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애국가 선율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정혜성과 유나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입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